자, 또다시 법조인 네 분 모셨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장영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또 변호사 출신 법조 국회의원들 여러 분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봤는데 이 네 분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해야 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요. 생업입니다. 생업.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과격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판사 검사를 봐야 되는데 재판에서. 자,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얘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버리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버리자. 그래도 좀 품위 있게 하죠. 말은 품위 있게, 예, 표현은 품위 있게, 내용은 극악하게. 극악하게. 자, 김기현 변호사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절차 뭘 당장 본론부터 들어가면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제가 다 말씀을 한번 예.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청원서랑 국민청원 그 재판 절차 정지해라. 예, 이거 재판 다 절차. 들어갈 수 있고. 예, 재판 중지. 예, 그다음에 기일 변경 신청, 기일 기일 변경. 취소 신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받아야지 그 기일이 그렇죠. 성립이 되는 거라서 소환장 수령을 안 받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증인 신청을 해야 돼요. 양형에 관한 증인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양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중요하다 해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1차 증인, 2차 증인, 3차 증인 이런 식으로 살라미식으로 계속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한다. 그리고 사실조회나 제출 명령도 신청해 봅니다. 국토부라든가 뭐 그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아직 근데 못 이제 받은 기일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이 뒤에 거는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기일 변경 신청을요? 네. 지금 아직 다 응답이 없는. 이게 제 말은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을 때나 증인 신청, 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 신청 안 받아주는 순간 이미 탄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가능은 한데 네. 그때부터는 탄핵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탄핵의 범위나 시기를 우리는 언제 바로 한다라고 딱 정해놓는 게 밝혀놓는 게 그럼 상대방의 대응에 어떤 그렇지. 지원을 전략을 주는 공개하지 거거든요. 말고 예. 그 정상적인 법 절차에서 피고인이 가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그렇죠. 신청해야 그러면서 이제 된다.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공판 절차, 갱신 신청, 피고인 신문 신청, 뭐 재판부 마지막에 기피 신청까지 기피 신청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와중에 어딘가에서 탄핵을 할 건데 칼을 뽑는 그 순간은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 당연히 전략적으로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비밀로 할 수는 또 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국회에서 돌아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본회의에 네. 보고하면 다 알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보고를 해놓고 시점은 72시간 동안 미룰 수가 있죠. 그 법사위로 보내놓고 사전에 간 기일 변경 신청을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두 번째 기일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일단은 발의해서 법사위로 보내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일 변경 신청을 사실상 그러니까 재판 중지 요청을 이미 했잖아요. 12일까지 해라. 근데 그걸 안 받아. 12일까지 변경 안 해. 그럼 이미 탄핵 준비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발의하고 법사위로는 일단 보내서 언제든지 칼을 뽑을 수 있을 네. 준비는 해놓고 탄창 탁 채워서 네. 네, 그때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게 전례는 없는데 이제 기일 변경을 아마 안 받아들여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행정청의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봐서 헌법소원까지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헌법소원도 하자. 예, 그 절차에 대한 어떤 탄핵하면 인용될까요, 이거? 고등법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법원들 네. 하지 지금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을 자, 이 그두 가지- 고등법원 네. 자, 고법 탄핵 말고 대법도 탄핵해야 된다 해서 대법원장만 해야 된다. 아니다. 10명 다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아주 차갑게 들여다보면 이 대선 전에 재상고심까지 확정되는 가능성이 영에 수렴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또 가만히 문제는 뭐냐면 놔두면은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됐어요. 재상고심이 넘어갔어요. 그거는 대선 스케줄이랑 좀 맞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의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은 선고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직에서 면직이 돼요.
면직이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권자의 국민의 이 판단을 완전히 번복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그때는 진짜 탄핵을 해야 돼요. 대법관. 왜냐하면 그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잠깐만요. 예. 차례대로 얘기하죠. 고법을 탄핵하면 네. 이미 고법 재판이 없잖아요. 집행정지를 먼저 한다. 3명에 고법 대해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배당했을 때도 그 재배당에서 선고하기 전에 탄핵할 수 있죠. 시간이. 할 수 있죠. 할수 있죠. 재배당하게 되면 일단 공판 절차 갱신해야 되고 피고인 소환장 다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첫 피고인 소환장 보낼 때는 5일 시간을 주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안 지킬 수 있죠. 그렇지. 예. 그렇지만 어쨌든 송달은 받아야 되거든 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24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이내에 재배당하고 선고까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못하죠. 예. 그게 그거는 국회가 더 벌써- 빠른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죠? 멀리 그러니까 있어요. 고법에서 다 막아버리면 대법까지 아예 갈 일이 무력화한다. 없잖아요. 네, 그게 그게 1차적인 건데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갔어. 그러면 대법원장 플러스 10명, 9명, 10명을 다 탄핵하느냐 아니면 대법원장만 하느냐 아니면 아예 고법 할 때 대법원장을 상징적으로 같이 탄핵하느냐 이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요. 예. 이게 대법원이 어떤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 절차적인 합법성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매우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불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지을 요소들은 네. 크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특검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권남용, 뭐 강요 여러 가지 이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었을 걸로 저는 거의 좀 더 고도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섣불리 탄핵했다가 기각이 돼버리면은 지금 이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 재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권에 있단 말입니다. 예. 대법원장 27년인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다른 재판관들은 대부분 28년 이후에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 대법원 구성이 최소 3년 이상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날개를 달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섣불리 그거는- 탄핵을 했다가 그건 3년 후에 생각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앞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저의 계획은 네. 이제 고법 판사들부터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기일 변경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은 이제 불출석. 그렇죠. 한 번 불출석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기일 한 번 더 잡히니까 네. 그때는 출석. 그 다음에 한 번 더 잡히면 근데 그날 그때- 직일 선고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때 직일은 두 번째 기일 가장 선고. 두 번째는 예, 예. 직일 선고가 가능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일 잡히면 그때 탄핵. 그때 3명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늦게 해야지. 너무 빨리 했다가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탄핵은 가처분 인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가처분 그거는 헌재. 맞아요. 네, 그- 정지가 그- 되지 않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그 직무정지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네. 헌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처분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부장 판사 혹은 고법 대법 판사를 탄핵을 했는데 헌재가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 재빨리 가처분 인용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선고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가처분이 아니고 네. 아예 종국 판단을 한 3, 4일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예. 왜냐하면 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탄핵을 했어요. 네. 그러면 헌재 지금 구성 7명 있잖아요. 네. 누구예요?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이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대법원이 저렇게 그냥 막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 탄핵해도 형식적인 외관적 공정성, 그러니까 외관적인 어떤 법률의 그런 거는 난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 탄핵하려면 해봐.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을 탄핵하려면 날 이런 정도로 나를 탄핵하면은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 사람들이 바로 기각 때려갖고 나 돌아온다. 본안에서 가처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헌재 본안을 3, 4일 만에 예, 해버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미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도 이틀 만에 판결해버리잖아요. 9일 만에, 9일 이틀 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못하리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탄핵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가지고 탄핵을 시켜놓고 그럼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갱신 절차를 가져야 되니까 갱신 절차하고 다시 또 송달하고 그런 다음에 또 탄핵. 이거 한 2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탄핵을 하면 돌아와 빨리 버리니까. 가처분은 못하지만 네네. 헌재가 본안 판단을 아예 일주일 이내 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가능성이 없지. 있죠. 제로라고 할 수 없지. 이것은 뭐 대법을 중지시키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게 아니라 만약에 고법에서 탄핵을 할 결정이 안 거면 나게 해야죠. 고법 네. 차원에서 고법 단계에서 뭐 탄핵을 발의를 하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런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며칠 만에 종국 판단을 해버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못할 만한 명분이 쌓인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그거는- 명분과 상관없이 해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선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잘 조절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법관 10명 다 진짜 파면 인용까지 시켜버릴 수 있는 무슨 때가 있다. 무슨 수가 있는데. 예, 라는 거거든요. 그 무슨 근데 수인지 그거를 다 밝혀 그거를 지금 밝히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어. 예, 지금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요? 제가 놓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드렸습니다. 어. 네. 이런 수가 있다. 예, 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되게 궁금하네. 아니 우리 이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온갖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요 방안을 빠져나갈 수 없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다 차단해야 돼. 다. 저기서도 그런 방안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법에서 결정이 안 나도록 해야 되니까 판결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생각하지만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판결이 났다 우리가 당해가지고 판결이 났다 그래서 대법으로 올라가면 저는 그때는 10명 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10명 다. 봅니다. 예, 예. 그 그렇죠.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시점에는. 왜냐하면 진짜 어쨌든 집행유예 이상이 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자는 어떤 분은 이제 대법원장만 탄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합리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탄핵하면은 선임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게 그 무죄 의견을 냈던 이응구 대법관이고요. 예. 이응구 대법관 바로 다음은 또 역시 무죄 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절차 진행 안 하겠죠. 어. 네, 그렇게 안 할까? 그러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할까? 저는 어. 그럴 바에는 만약에 탄핵 사유가 어느 정도만 쌓였다고 보면은 그냥 대법관 10명 다 날리는 게 낫죠. 그런 불안함을 가지느니 예. 어차피 대법원장 하나나 대법관 나머지나 그 파장의 무게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열하나 비슷한 정치적인 역풍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10명이 다 공범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반성을 한번 했잖아요. 그 윤석열 때 한덕수, 최상목 이런 국무위원들 한꺼번에 다 날릴 걸.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누구죠 조희대를 탄핵을 시키면 그 다음이 이훈구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노태학 대법관이 있어요. 네. 근데 노태학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이니까 회피 신청을 본인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회피 신청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선에 들어가면은 그걸 못하지 않을까요? 그거 근데-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회피 신청을 지금 대법관이 탄핵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선임 재판관으로서 회피 신청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선관위원장인데 대선 기간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걸. 가능성은 다 열어보고. 그렇지 근데 극단적인 거. 노태학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 편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아닙니다. 있겠지만 아닙니다. 네.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소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에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근데 한다면 선관위원장을 탄핵할 수가 없잖아. 선거 국면에서 그러면 이제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대법관을 본인이 근데 회피 그때는 신청을 안 한다. 안 한다면 그냥 이상하게 대법관을 생각해야 되는 해야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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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지금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네. 진짜 이례적이지. 서글픕니다. 예.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맞아요. 사법에 대한 믿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신뢰 자본이 완전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27일 지켜줘야 된다 이랬을 때 안 지키면 어쩔 건데 파기 재판 절대 안 된다.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요. 네, 할 이렇게 말이 되는 없어 거예요. 버리는 게 됐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그리고 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혹자는 지금 뭐 자기는 중도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사법부를 이렇게 흔드는 게 어딨냐 사법농단을 막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선은 그쪽이 먼저 넘었어요. 그렇지. 사법부가 먼저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 주장은 이거 사법부가 우리 권한 아니냐 우리는 법대로 그냥 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입법부 탄핵도 권한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그거 우리 법대로 그냥 다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를 비판을 하면서 사법부가 지 맘대로 하는 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처음 겪는 반응에 당황해하고 있을 건데 사법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명분을 아니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하나에 대해서 피선권고 박탈하는 네. 결론을 냈을 뿐인데 항상 해왔던 일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명분을 세웠을 텐데 하겠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호 1번을 없앴네. 내 선택권을 판사들이 마음대로 지어버렸네. 누가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 한 적이 없는 사법이 우리 역사상 한 적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들이 뭔데 국민들 선택권을 없애버려. 그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후보 중에서 너는 공부를 못해 성적이 몇 프로 이하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학생회장 후보들만 선생님들이 추려갖고 야 투표해 그런 꼴이 이러잖아요. 됐죠. 예. 딱 그거예요 이게. 아니,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재명에게 유죄를 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뭔데 내 선택권을 뺐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요.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국민들이 내란 세력하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키퍼 다 제치고 이제 골 넣기 직전이에요. 네. 근데 심판이 가장 권위가 서야 되는 심판이 골대 들어가지고 반대편 골대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 골인 어디에 넣어야 되나 지금 어리둥절한 그게 거예요. 아니라 골대를 없애버려. 없애버렸어. 아니, 넣을 들고 수 있죠. 골대를 예. 들고 그냥 골 넣을 골대를 없애버린 거야. 없애버렸어요. 상대편 골만 넣을 수 있는 골대를 남겨놓고 그렇죠. 이쪽 골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암덩어리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내란 세력이라는 암덩어리를 이제 암 수술을 해가지고 겨우 도려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염증 수준으로 있었던 사법부에서 이게 암세포가 너무 급격하게 퍼진 거예요. 그 발톱을 지금 다 드러낸 거죠, 사실은. 두 그래서- 번째 비유는 잘 와닿지 않는다. 대수술 제 수준에 암에 비유한 건 조금 와닿네. 아까 축구는 괜찮았는데 거기까지만 했었는데. 축구 골대 옮기는 거 말고 골대 막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예 저는 없어요. 그래서 탄핵을 하되 이게 네. 그냥 지금 이걸 잠깐 지체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파면을 목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법원하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자리에 윤석열이 앉았던 그 피청구인 자리에 앉혀가지고 신문하고 그걸 다 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재판관들 앞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앉아있고. 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지금. 윤석열이 앉았던 그 치욕을 피청구인 느끼겠지. 자리에 근데 자기들이 한 짓에 비하면 맞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파면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어제 기록도 다 안 읽은 그 재판관들이 그냥 이렇게 탄핵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업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헌, 네. 개업을 개업.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변호사 개업. 네. 그거 아주 치명적이지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하고 뭘 얻겠습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뭐 개업이든 뭐든 어디서 얻을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야기가 이준 나오는데 변호사는 이제 재판 들어가긴 글렀다. 아, 막 이런. 저렇게까지 동업자 정신이 아직 개업도 못하게 한다. 정치 쪽으로 넘어가셔. 별로 안 좋아지. 아니에요. 저희 출마해서 당선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배수진을 치고.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법개혁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제 뭐 대법관 수를 늘리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AI 판사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AI 판사. 네. 계획을 다 짜놨어요. 네. AI 판사. 2년이면 돼요. 그 계획은 다 알겠는데 일단 6월 3일까지 이 판결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6월 3일 네. 이전에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기호 2번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그런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마치 그냥 또 하나의 재판을 할 뿐이야라고 둔갑시켰지만 그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호 1번 없애고 기호 2번으로 대선 치르라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뭔데? 아니 그래서 YS 때도 김태정 검찰총장이 DJ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검찰도 어쨌든 수사권 자제를 했던 거고 그게 주권자인 국민을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여야만 해요. 자기네들의 n분의 1의 한 사건으로 했다는 거 믿는 국민 그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건 네. 침탈당하고 침해당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아마 사법부가 치르게 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자체도 지금 뭐 절차상으로 엄청나게 서두르게 하고 6만 쪽 다 읽지도 않고 이런 건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근데 그거 판결이에요. 깊이 들어가면은 네.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네, 그것에 분해하는 또 법조인들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일반인들 거기 같이 빨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맞긴 내용상. 맞아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판결문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원합의체 판결문 어떻게 돼 있냐면 의견이 갈린 경우에 다수 의견 써요. 그럼 거기 반대 의견, 소수 의견 들어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 다수 의견 재반박이 들어갑니다. 그 또 재반박이에요. 보통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핑퐁해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다수 의견 있고 소수 의견이 반박을 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그게 다수 의견 토론이 반박을 안 없었다는 거예요. 토론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전원 합의체는 합의하고 토론해야 돼요. 문영배 전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수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럼 합의가 아니죠. 왜 전원 합의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럴 거면 그냥 전원 투표체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네. 거죠. 결론을 그래 보이죠. 정해놓고. 예, 근데 사실상. 그 대목이 저는 그 이 수사의 대상이라 보는데 이 정도의 극단적인 결정 그리고 이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모른다는 거는 모르죠. 바보죠. 예.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알고 우리가 하는 이렇게 하면 1번 없는 대선 치릅니다. 그럼 우리가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대법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근데 10명이 동참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서류도 읽지 않고 그리고 사실 판단도 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 법조인들 평생 법만 공부한 그래서 대법관까지 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10명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오케이 사인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다. 나 이게 수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난 이재명 싫어라는 반 이재명 정서가 그거 하나 너무 가지고 이게 할수 그러니까 있을까? 저는 그 현- 일종의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얼마나 강하냐면 그냥 단순히 나 민주당 싫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미국으로 치면 인종차별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그것만으로 그런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10명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후보를 날리는 결정에 사인을 했다고? 아니 근데 그 우리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뭐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전에 선거 전에 날릴 수 있다라고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했다라는 제보를 들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그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이 마치 이 1940년대 그 미국처럼 인종차별 심했던 그 시절처럼 나는 흑인이어서 싫어. 이재명은 말하자면 그 시절에 흑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재판관이 대법관 10명이나 있어. 그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평생 법만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호 1번 없애버릴 거야 우리가. 그럼 기호 2번만으로 대선 치르는 거야. 이것이 가지는 엄청난 의미를 알고도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출의 자유 자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최선이다, 가장 권위 있다 이런 사법 엘리트들의 특권 의식이 또 나온 게 국민들 아니고 대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없애줄게. 네네네. 감이 그리고, 없어요. 예. 감히.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1번이고요. 2번은 이분들은 평생 말씀하신 대로 법만 봐왔던 사람들이라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 아니면 대중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판결은 그냥 판결일 뿐이잖아요. 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학계에 넘어가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논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는 그게 와닿아야지 권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린 판결이면은 판결로 끝이야. 이거 다 따라. 이런 아주 그 체화된 어떤 사법 특권 의식, 엘리트 사법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뭐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거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판결하면은 다 승복했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랬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 겪는 네. 반응이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겠지 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 정도 반응이 없었던 것은 한 번도 야 대통령 우리가 결정할게. 그런 적이 사법부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고 심지어 공직선거법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은 현행범 아니고 중죄 저지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안 해요. 그런 법 조항 자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도 지금 다 그냥 싹을 권력은 무시하는 국민이 선택해야 정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에요. 완전 직접 개입한 거죠. 예, 그 그래. 어떻게 10명이 거기 다 동의를 했지? 아니 그래서 제가 왜냐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법관들이 의견 표명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데 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 분이 당신들 누구 만나고 다녔냐고 묻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그렇게 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본인이 30년 판사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부시 사례 찾고 미국 사례 찾고 이러는데 아기가 맞지도 않고 무리수를 뒀다라는 건 저는 법조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요. 이걸 알았다고 봐요. 그리고 판사들도 대법관 다 이게 정도가. 너무 이상하다고 보고 있겠죠. 그러면 그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도출되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 만났어? 누구랑 통화했어? 왜 이런 경위에 이르게 됐어? 10명이 왜 똘똘 뭉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차례입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답을 안 하면 수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캥기니까 그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아까 국민들의 뭐 선택권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실제로 대통령 빼고는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다 날려봤어요. 대법원이. 그렇죠. 계속 날렸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감각해진 부분이 있고 그럼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 1위를 날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 이번에 윤석열 파면 판결을 보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도 한번 날려볼까? 존재감. 그래도 되겠다? 저 네. 대통령을 날렸어? 그럼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날릴게.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알겠네요. 할 수 없네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을 그 정도로 그랬을까? 감이 없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되게 저희가 경고하고 탄핵 준비를 하면서 밀어붙여야 이 사람들이 와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 조금이라도. 지금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들한테 우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네. 깜짝 놀라고 대법관 다 있어. 그건 탄핵하라고? 예측 못했을 수 처음 있을 듣는 얘기예요. 맞네.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본 후보를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거 대통령도 탄핵해야지. 탄핵시켰는데. 그거 탄핵해야지 그러면 그거 막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막는다면.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와, 근데 저는 10명이 한꺼번에 했다는 게 그게 나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어떻게 10명이 분명히 보수적인 재판관이 하더라도 야 이건 너무 무리수다. 왜냐하면 심지어 본인이 주심으로 했던 불과 몇 개월 전에 정읍시장 판결에서는 본인이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증문즉답하고 토론회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역에 사법부가 완전 정면으로 개입하는 건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으면서도 그걸 뒤집을 정도의 그렇죠. 동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제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평생 공부 모범생으로 살았고 위에 사람 말 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손 들고 이의 제기하고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항상 그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선생님 얘기할 때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 내피셜입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 3-4명 정도의 대법관이 바람을 잡았을 거예요. 조희대가 지도에 1대1로 면담하면서 이렇게 바람 잡아 하면 그렇게 3-4명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오 하고 이렇게 따라가요. 쉽게. 그냥 뇌피셜이지만 약간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요. 이 사람들의 두 번밖에 캐릭터로 합의 일이 그려봤을 때. 없었으니까. 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가장 선회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국민들과 괴리되어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내가 하면 다 들어야지. 이거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가장 선회를 했을 때 그런 것 같고 저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도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네. 한 3-4명 정도는 악의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히 저는 의심이 가고 과거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 강제징용이나 막 이런 판결에서 지금은 몰라서 대법원장 그랬다는 만나고 거거든요.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알면서 다 알면서. 근데 다. 더 신기한 거는 항소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금 집행관 송달 하루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하네. 예, 문제죠, 그거는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다. 예.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대법관 너무 10명은 무리한 그렇다 거예요, 쳐요 또. 네. 네. 좋아.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그 마수가 고법 항소심 재판부에도 지금 미쳤다는 거거든요. 고법 재판부도 눈치 대법이 저렇게 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첫날부터
바로 길 잡고. 집행관 촉탁을 한 거 아니에요. 범인 잡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갈 거라고. 잡아오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때 이게 하루 만에 내려가가지고 고법에서 집행관 송달까지 당일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 라는 것까지 계산에 넣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이게 2심 전심이 됐든 아니면 고법하고 모종의 교감이 있었든 교감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강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렇게 큰 못 짓을 저질러 놓고 나머지는 고법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겠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6월 3일을 6월 3일 뭐 6월 마지노선으로 2일이든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역순해가지고 계산했을 거라고 그렇지. 봅니다. 다시 올라와서 네. 6월 2일까지 대법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일정대로 대로 해가지고. 고법이 진행해라고 했으니까 고법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러려면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기일 지정해야 되고 요거 다 계산했겠죠. 그렇죠. 너무 빨리 바보도 잡고.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야 지금. 그렇죠. 한통속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선을 넘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조차도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넘었고 네. 넘었으니까 그렇게 촉탁을 했겠죠. 그렇죠. 예. 이제 무슨 짓이든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건데 임시제명 날릴 결심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자기들이 탄핵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못한 것 같아요. 거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올지도 네, 몰랐고 네. 정치권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대법관 및 고법 판사들 다 탄핵 네.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 못했겠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을 동아줄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네. 헌재에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고법과 대법의 편을 100%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쌈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재에서 할 논리적 근거로 들 것들을 따박따박 지금 그렇지. 만들어 맞아요. 네. 헌재는 지금 한편으로는 미소가 흐를 거예요. 표정 관리 이렇게. 표정 관리. 저 바보 되고 있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항상 고깝게 봐왔거든요. 이게 대법원은 헌재를 항상 대법관이 낮춰봤고. 못 돼서 헌재 재판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약간 이류라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 리그에서. 대법원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 좋게 말하면 일종의 어떤 라이벌 의식 같은 게 확실하게 있고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 확실한데, 우리가 대법원장을 날릴 기회가 오네. 고법 판사하고 대법 판사들이 우리 앞에 오나? 네. 약간 흐뭇하죠. 기쁘다. 웬 떡인가? 표정 관리를. 웬 떡인가? 그럼 탄핵 인용되는 건가? 그럼 자 봐봐. 이제 누가 최고 법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 4일 만에 물론 그 본안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3, 4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맛 좀 볼래? 이번에? 계속 불러서 이제 증인 신청하고 불러다가 그러니까. 매번 길 때마다 불러서 신문하고 할 수- 그분들도 다 아마도 대법관이 다 되고 싶었던 분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법관 꾼. 근데 여차저차해서 헌재 재판관이 됐고 그것으로 지금 자부심이 가득한 상태인데 지금 대한민국 그 사법의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법관이 이렇게 왔어 앞에. 보니까 뭐 절차를 어긴 건 맞아. 파면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 따져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법원장까지 날리면 탄핵 대상 중에 1위, 2위 다 날리는 거예요. 대통령 이미 2번이나 날려봐.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이 이제 싶습니다. 대법원장인데. 네. 헌재 재판관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드려볼까요? 그 중에는 조희대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맞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조희대가 지명한 지명한 헌법- 3명 있잖아요. 3명. 네. 고가올 수도 있어요. 난 대법관 될 줄 알았는데 대법관이 조희대가 아니라- 대법관 시켜줄 줄 알았는데 헌재로 나는 정형식 재판관이 본인은 대법관으로 지명될 줄 알았는데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돼가지고 속상함이 있을 거라고 혼자 짐작합니다. 지금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이심전심.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요 F4도 저 자주 모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저희 생업이라서요. 당장 내일 살아야 만나야 돼서. 그러니까 형사 저기 7부에 혹시 사건 그러니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탄핵을 하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탄핵이든 뭐든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그 법정에 나가서 논리 세우고 싸워야 되는 건 변호사들이거든요. 실무자들. 그치. 네, 진짜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요 F4도 저희가 당분간은 국회의원 아닌 법조인 과격파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또 요 사안이 이제 대선 선거 운동하고 이제 선거만 하면 되나 싶으면 또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징하다 징해. 자, 그래서 어제는 홍사원 특보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이재석 특보 이어집니다. 예, 원래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연휴 기간에 하게 되네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쉴 틈을 안 줘. 아니, 쉴 틈을. 탄핵되고 나서 이틀 만에 개헌하고 그다음에 이틀 만에 이완규 나오더니 진짜 쉴 수가 없어요. 쉴 틈을 안 주네. 이제는 끝났나 싶었는데 또 이번에 대법원이 나와가지고 야, 이런 게 몇 번 더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하는 2월 3일 생각을 하니까 까지. 끔찍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그렇죠. 20 며칠 남았는데 28일. 와, 그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 안 하잖아요. 뭐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국민의힘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입 벌리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표가 떨어지는 거. 어차피 단일화해도 김문수가 안 할 것 같은데요. 단일화해도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단일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후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저희 대가 열심히 지금 가위 들고 기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 감나무는 떨어진다니까. 국민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단일화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거. 네. 사람들이 단일화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 많이 났어요 이미. 뽕이 조금 차신 것 같더라고요. 힘 많이 예, 났어요. 응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대선은 결국 이재명 대 대법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런 됐어요 상황이 이제는. 됐어요. 이법원 대 그런 사법, F가. 이재명 대 사법.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됐네.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은 그냥 독자 출마를 각자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네. 어. 어차피 날아가면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양보를 근데 합니까? 그렇게 될 경우 선거 비용은 김문수는 당에서 당에서 나오지만 한덕수는 본인이 내야 돼요. 그렇죠. 돈 문제가 버티기가 있다고 어렵죠 하더라고요. 한덕수. 김문수 후보도 그걸 잘 알아서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갈게. 시간은 김문수 어, 편이죠. 맞죠. 예, 지금 똥줄을 타고 있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이제 이 지금 사안에 대한 것 말고 입법적인 영역에 대한 것도 빨리빨리 하여튼 맞아요. 치밀하게 준비를 네. 해야 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형사소송. 그건 뭐 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 빨리빨리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6월 3일 지나면은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네. 네. 근데 6월 그때- 4일 날 바로 들어가겠지. 네. 아예 법이. 네. 그것도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일을 잘 시키는 것 같더라고. 자, 요 변호사님들, 요 변호사님들 오늘 약간 생업이다 보니까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자제하시면 안 되고요. 고법의 사건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건들이 네. 나도 법정에 자주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사안을 끝내놓고 자 바로 이재석 기자 특보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